안녕하세요. 5분 영어 상담소의 전나힘 선생님입니다. 7세부터 13세까지 많은 이제 영유 출신 친구들, 그 다음에 비영유 출신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럴 때는 영유를 꼭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과,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영유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 영유를 보내는 게 좋아? 말아? 이렇게 물을 때마다 이런 컨텐츠를 그래도 현직 강사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고민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럴 때는 꼭 영유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버전을 찍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가 글로벌한 세계가 도래함에 따라서 적어도 다인종, 다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적극 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저희가 다른 민족으로 한 민족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에서 벌써부터 백인 선생님, 흑인 선생님, 히스패닉 선생님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세계에는 정말 여러 민족과 문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문화처럼 자기가 그 문화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라든지 이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나게 돼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미리 배우래요.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나중에 크게 작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영국에 처음 갔을 때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약간 외국인 울렁증, 문화적인 울렁증이 생겨서 그 친구들이 하는 파티나 이런 거에 갈 때 굉장히 많은 결심을 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노출된다면 그런 파티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어머님들께서 그런 걸 원하신다면 빨리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쉽게 이중 언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00%로 영어로 수업을 할 때 보면은 아무리 같은 레벨이라고 할지라도 영유 출신 친구들과 그다음 비영유 출신 친구들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 영어를 이제 모국어처럼 자기 언어들을 배우다 보니까 영유 친구들은 자기가 그 시간대에 뭔가 내가 굉장히 노력해서 뭔가를 배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어떤 재미있는 또 다른 주제를 배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할 때 영어로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영어로 수업할 때 영유 출신 친구들과 할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의견을 물어도 어떤 답안을 얘기해도 어떤 진짜 오늘의 기분, 그 다음에 이걸 배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하고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유 출신 친구들은 뭔가 수업을 즐기면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비영유 출신 친구들은 어떻게 말을 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쑥스러운 거, 그 다음에 영어로 많이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꼭 자기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속내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걸 더 선호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밖이 너무 더웠다고 칠게요. 그러면 영유 출신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Teacher, it's really hot today 이러고 굉장히 그냥 다른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쫑알쫑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비영유 출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Teacher, it's really hot today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도 꼭 뭐랄까 한국말로 한 번 더 선생님 밖에 너무너무 더워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얘기해야 뭔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전달했다는 그런 만족감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쉽게 이중 언어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 한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걸 원하신다면 영유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이제 높은 단계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희소식일 것 같아요. 좀 이제 영유 출신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대형어학원이든 아니면 유학이든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배웠던 언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형어학원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 입학 상담을 하고 입학 시험을 보면 사실 월등히
다른 이제 일반 유치원 친구들보다는 좀 높은 단계로 시작을 해요. 대중의 선생님들께서 아닙니다. 많이 노출시킨 만큼 아이들마다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는 영유 친구들 중에서 왜 이렇게 인풋이나 아웃풋이 좀 적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파닉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닉스로 시작을 하더라도 달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냥 A가 A 소리 나고 B가 B 소리 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Teacher, the letter B sounds B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가 파닉스로만 시작을 하는 영유 출신 친구들이라도 적어도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느낌을 영어로 표현할 정도가 된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사실 좀 더 교육을 더 잘 받은 친구 같은 경우는 아웃풋도 좋고 인풋도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문단 쓰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학 시험을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진짜 막 엄청 대단하게 한 패러그래프 이상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아직 뭔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건 배우지 않았지만 그걸 배우기만 하면 이 친구는 폭발적으로 실력이 늘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혹시라도 높은 레벨로 대형어학원을 시작하고 싶어 라고 욕심을 내신다면 영유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사실 다 모든 걸 대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